우리 조폐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기재부의 오랜 선배시고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라서 이 사사로이를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답변이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예.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증가하면은 소비가 증가해서 이제 일자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있을 수도 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 사장님, 네. 소득 주도 성장을 모토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시적으로 보였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경제 수석보다도 더 상위에 일자리 수석을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첫 출범 때 일자리 수석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일자리, 결국 국민들한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네. 문재인 정부 첫 일자리 수석이 누구십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예. 그때 첫 일자리 수석으로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셨는데 일자리 그래서 고용이 상황이 아주 나아졌었습니까? 그 소득 주도 성장 효과를 보셨습니까? 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 화면을 좀 중심으로 띄워주십시오. 국정 운영 시스템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 초기 1년을 한번 보시면요. 월별 취업자 수 증가 추이를 보시면 2017년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31만 6천 명이고 그 이전 정부 때 평균적으로 30만 명이 훨씬 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짧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억하십니까? 30만 명 이상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되고 난 뒤에 소득 주도 성장을 주창을 했고 거기에 가장 크게 국민들한테 어필했던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16.4%를 급등을 시켰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평균적으로 10만 명이 안 되는 취업자 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7월, 8월경에는 잘 아실 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때 일자리 수석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석으로서 고용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2017년이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인구적으로 피크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그래서요. 전체 추세가 좀 줄어드는 이런 데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득 주도 성장이 잘 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고용률도 보시다시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겁니다. 저는 일자리 수석을 문재인 정부 초창기 첫 해에 일자리 수석을 하셨던 분이 그때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 수석을 하셨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소벤처기업 이런 부분을 육성해서 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보여주기 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실패했던 겁니다. 그랬던 분이 아직도 다음 보시고 말씀하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조폐공사 재무제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본은 3천억 수준에서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한번 보십시오.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급격하게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결과적으로 2021년 결산서를 보면 100%가 넘어요. 자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을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현 주소예요. 근데 사장님은 줄기차게 소득 주도 성장이 일정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소비 지출을 통해서 고용도 늘어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답변이 지금도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정책에 따라서 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조폐공사가 보니까 4년간 ICT 사업에 275억을 차입을 하고 차세대 전자여권 생산 시설 등등 해서 2019년하고 2020년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한 2천억 정도의 차입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차입이 늘어났습니까? 경영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가니까 이미 이 투자해서 늘어났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차세대 전자여건이 처음 우리가 한 10년 만에 이 시행을 하는 바람에 한 1,000억 가까이 거기 이제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폐 시설에 대해서 2005년에서 2009년 이 사이에 초반에 그 2000년대 초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거의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내용 연수가 한 10년인데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교체 투자를 한 것이 한 2018년, 19년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 계획 세워서 투자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를 일부 조정도 하고, 상당히 아주 고강도의 이 경비 좀 자체 절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 수질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